또 하나 이번에 그 천안함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상철 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에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천안함을 그 사망자들을 재조사를 사망 원인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어요. 지난해 말에. 그것이 최근에 공개가 되면서 천안함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붕괴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천안함이라는 게 북한에서 폭침으로 천하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게 국내 전문가들이 71명이나 참여해갖고 다 확정된 사실인데 뭘 또 재조사하느냐.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워낙 여론이 비등하니까 각하 결정은 내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어떻게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북한의 소용이라고 하고 그 천안함에 다 유공자, 국가 유공자로서도 다 했는데 그것을 또 조사한다는 게 국가기관이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한다는 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왜 사법기관이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조사하는 기관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뭐 세월호 조사위원회부터 뭐가 얼마나 있는지 할 길도 없어요. 그런데 밥 먹고 사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 있죠. 어떤 큰 사건에 나서 국회 청문회는 있는 거 봤습니다만은 어떤 사법기관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이렇게 뭐 나서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있죠. 결국 국가 사법기관 정해져 있는 그리고 70년 동안 진짜 있었던 검찰, 법원이 이걸 확정하고 사실관계를 하는 거지 이걸 갖다 무슨 위원회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신상철 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재조사하겠다고 그랬다가 각하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정을 낸 거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그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가 조사단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 조사위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번 나오거나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여 안 한다고. 명예훼손을 유죄 받았다는 거는 그 지금 이 신상철 씨가 주장한 게 천안함 자초설 아닙니까? 격침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말해가지고 결국은 천안함 희생자들 유족이 고소해가지고 명예훼손을 처벌받았는데 그럼 법원에 판결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말이 자초설이 잘못됐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복하고 또다시 조사해가지고 끝까지 자초설을 갖다가 유지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법기관을 갖다가 지금 법원 검찰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결국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있죠. 이 신상철 씨에 대해서 이번에 각하라고 그래서 7명이 그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번에 재보선 전이 아니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조사하죠. 왜냐하면 위원장부터 그다음 부위원장, 상임 민변 출신이에요. 민변 상임위원도 그런가 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 천안함 그 함장 전 함장 최원일 그분이 함장이 나 진짜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고 가만 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만우절에 무슨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무슨 이런 나라가 두 개 있느냐 뭐 이렇게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이 분노 안 했으면 그대로 끌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재보선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만 있는데 이걸로 또 악재를 만들다 싶으니까 각하를 한 거예요. 그 각하 사유도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신상철 씨가 직접 자초한 걸 못 봤거나 봤다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인지 그거는 증거의 문제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어떤 각하라는 건 있죠. 요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조사를 진행할 요건이 안 된다는 건데 그게 뭐 자기들 규정에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궁색하게 빨리 각하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진정 사안이 들어왔으면은 그동안 법원 판결도 나왔고 국가에서도 그걸 다 인정하고 대통령도 인정했고 대통령도 정부 그 기본 방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해 서해 소원할 기념식에서 민평기 상사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그 민평기 상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대통령한테 직접 쫓아갔잖아요. 네, 이야기했죠. 이 늙은이 한을 풀어주라. 천안함 폭침 누가 일으킨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애매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있죠. 그분이 윤 여사가 이 대통령이 진심을 안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김정숙 여사가 안으려 그러니까 밀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또 지난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보훈처장한테 얘기해갖고 내 옆에 좀 앉혀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손도 잡고 안아가지고 보선전에 한 건 하려고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 천안함 용사들 또 그 유가족도 또 챙기고 또 우리가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탁 밀치면서 나는 문재인이 싫어요. 거기다가 완전히 점수 달라고 뭐가 무서워서 북한의 도발도 숨기고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망신을 당한 옆에 앉히는 것 자체가 잘못됐었네요. 예, 망신을 당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대통령도 북한은 소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부 입장이라든지 아니라든지 하는데 의문형으로 그러니까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 윤 여사가 그 속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유체이탈화법 아닙니까? 또 유체이탈화법입니까? 그렇게 그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다 그렇게 규정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나도.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진심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진심은 나는 속으로는 진짜 믿기 싫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진심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대통령 우리 그 지금 박범계 장관이 그 한명숙 사건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내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인대한 기후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는 거예요. 인디안 기후제 그렇죠. 언젠간 비 오죠. 예, 한명수 사건 계속 오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감찰하겠다고 뭐 박은정, 이문정, 양은정 동원해 갖고 하고 있고 여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각하 안에 있으면 또 했겠죠. 예, 거기 뭐 정준영, 그 천안함에서 살아나신 분들, 그 생존자들, 원우 회장님, 회장님,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식 자살하고 싶다고 오지게야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그 천안함에 국가가 이러면 안 되죠. 46명이 돌아가셨나요? 아니 서른이 같은 경우는. 그 민주화운동 조금 했던 사람들, 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무슨 자녀까지도 다 무슨 혜택 주자고 유공자 애우법 그거 냈다가 하도 여론이 빗발치니까 썩 들어가. 그것도 재보선 전이라서. 제가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할 것 같아요. 처리할 것 같아요. 그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우루과이인가 대통령이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이 좌익 운동하다가 감옥 생활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있죠. 대통령 될 때 재산이 볼보, 뭐 폭스바겐 자동차 한 대, 중고 한 대 있고 출퇴근은 어디서 했냐면 농가주택에 됐어요. 자기 부인이 소유한. 그래가지고 그분은 대통령 마치고 그 농가주택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는 농지를 많이 사가지고 뭐 크게 짓는다던데 하여튼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나는 우리 서민의 대통령이었고 서민의 속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지금도 재산이 그 낡은 폭스바겐 자동차하고 농가 흙집 하나만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옥 생활을 몇 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고도 대통령이 되고도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고 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했지 내가 치부하려고 돈 벌려고 그 민주화 운동한 거 아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민주화 운동하면요. 전부 다 그냥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고시 제도가 많이 있는데 사법시험 뭐 있는데 민주고시가 요새 있는 것 같다고 그 고시만 합격하면은 우리도 욕 많이 먹거든요. 사법시험 한번 합격한 걸로 평생 울고 먹고 산다고 아마 여기 민주고시만 합격하면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 5.18 유공자로 등재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논란을 빚고 있고 장기표 씨 같은 경우는 뭐 광주 사태는 아닙니다만은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네. 거의 그 보상비가 한 10억 원 정도 감옥을 오래 살았죠. 그런데도 그거 한 푼 안 받았잖아요. 내가 무슨 보상 받으려고 민주화 운동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편집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우리가 있죠. 네. 부부 사이에 예? 네. 당신이 나하고 이혼한 그 같이 살아주는 조건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주겠다. 그 계약이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무효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왜 무효냐 하면, 이거 오늘 법률 강의도 좀 되는데, 예. 이 결혼이라는 건 남녀 사이에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져야지, 돈을 매개로 할 때는 이 사랑이, 그 색이 변색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이제 민주화가 있죠. 어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날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세상에 사는 걸 보려고 내가 운동을 했는데 만일 거기에 돈이 개입돼 버리면 나의 민주화라는 열정이 완전히 변색된다. 이거는 치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된다. 물론 본인은 안 그럴지라도 제3자가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서른 씨라든가 이번에 법 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래 하는 거 보면은 민주화를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국가가 적정한 보상도 해주고 애우도 해주고 보호를 해주는 그렇죠. 건 좋은데 장애가 생기면 그거를 하나의 무슨 큰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울고 먹고 곰탕을 끓여도 몇 번 끓여가지고 가족 대대로 세습까지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어느 국민이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만 민주화 운동했습니까? 저도 언론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해직도 당하고 다 민주화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자 생활하면서도 뭔가 한 줄 전두환 시절에도 진실을 넣으려고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다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고 그게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또 이 정권 만나가지고 완전히 과거로 지금 역주행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떤 뭐 군경의 총탄에 다쳐가 장애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린 애들만 놔두고 가장이 돌아가서 이런 분들이 있죠. 보호해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화 30 의원이 나는 뭐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어떤 먹고 사는데 하루 밥 세 끼 먹는 지장 없으면 있죠.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지원해줘라. 지금 세모녀 사건 뭐 많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은 관계는 없지만 그 세모녀 우리 국가가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힘든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전혀 먹고 사는 지장 없는 분들까지 뭐 특히 뭐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취직할 때 가점까지 달라고 그런 법안에 들어가 있다던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도 빗발치니까 좀 뺐다고 그러죠. 입시 문제 하면은 너무 민감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